기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우주 전체의 힘을 이야기도 합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은 대우주, 소우주 또는 은하계, 또 태양계, 지구, 또 이렇게 우리나라, 태국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하나의 기운 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 본질은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중력, 강력, 양력, 전자기력 뭐 이런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은 하나의 자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장은 지구 자체가 하나의 남과 북의 하나의 자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석을 가지고 우리가 남쪽, 북쪽 또는 나침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제일 큰 덩어리 속에서 에너지 덩어리 속에서 사는 것은 이러한 지구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에서 늘 이렇게 생활을 하죠. 여기에 나침판을 뒀습니다. 나침판이 항상 북쪽과 남쪽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이 북쪽을 가르치는 요 면과 남쪽을 가리키는 요 면은 항상 힘이 한쪽에는 방출을 하고 한쪽에는 힘을 흡수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물체나 자연현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의 흐름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볼 수 있는 것과 눈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에너지의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눈에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적외선이랄지 자외선 또는 전파 같은 것은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느끼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지고 볼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에너지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체인데 그것을 진동수에 의해서 우리가 있는 세계와 없는 세계가 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지 않아도 도둑놈 소굴에 가면은 도둑질을 배웁니다.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안 가르칩니다. 그래도 알게 됩니다. 도둑질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왜 그러느냐? 동기 감흥이 돼서 그렇다. 동기 감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동기 감흥이다. 기가 같다. 기가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량한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선량하게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우거나 질병을 치료하거나 그럴 때는 그 좋은 분위기의 기가 나오는 장소에 감으로써 치료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초능력의 발생 기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대뇌가 있습니다. 대뇌에서는 소위 뇌파가 튀고 있죠. 뇌파가 머릿속에서 튀고 있죠. 튀는데 이 송가체와 뇌하수체라고 하는 건 그 사이에 크라운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연파가 튑니다. 그러면요, 뇌파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파 상태에 들어가야 명상이 들어간다. 베타 상태에 올라가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연파는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요 정수리 부분과 요 이마 사이에서 소위 뇌파 검사기로 해보면은 잡음 상태로 나오는데 그것이 연파입니다. 자, 보통 사람의 연파는 통상 20에서 30Hz 정도의 진동수를 갖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진동수하고 평상시의 뇌파 정도를 갖는 사람 같은 경우는 기를 전혀 못 느낍니다. 기가 있어 없어 전혀 못 느낍니다. 송장 옆에 가도 기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기가 아주 센 사람 옆에 가도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릅니다. 자석 옆에 가도 모릅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연파가 500에서 한 1300Hz 정도가 되면은 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의식을 안 줘도 그냥 가기만 해도 기운이 나빠 있어 없어 이런 걸 가까이 갔더니 홀령들이 여기저기 있어 이런 걸 느낍니다. 또 이 정도 주파수 대역을 평소에 갖는 사람은 접신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접신이 아주 잘 될 수 있는 체질이 우리나라에는 대략 한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주파수 대역은 요 낮는 주파수 20에서 30Hz 주파수 대역보다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지가 낮으면은 소위 의지가 낮으면은 이런 주파수 대역 500에서 1300 정도 연파를 갖는 사람이 의지가 약하면은 접신이 돼서 무당이 됩니다. 500에서 1300 정도 약한 무당 기질이 있는 사람, 어디 가서 뭐가 나쁘고 음식 먹었더니 뭐가 안 잡고 털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는 약간 경지가 높다는 것을 알아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무시합니다. 저는 시원찮다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거 아주 잘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 경지를 높여서 우리가 가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업하고도 아주 큽니다. 업. 가령 뱀 한 마리를 뚝 잘라서 먹었습니다. 정력이 좋다 해서. 그러니까 그 현상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뱀 한 마리를 뚝 잡아먹으면은 우리 주변에 오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에너지 저항이 있는데 뱀 공간 오라가 이렇게 휘감습니다. 한 마리 잡아먹었습니다. 그 다음 2마리 잡으면 또 겹칩니다. 자, 그러면 개 꼬리 조금 띄어먹었다. 이것도 개가 약간 겹칩니다. 자, 멧돼지 한 마리 이렇게 총으로 쏴서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소위 멧돼지 홀령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겹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느냐? 귀 감각으로도 잡을 수가 있지만은 아주 예민한 킬리안 사진에 의해서도 잡힙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동물 영과 자기하고 동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몬도가네식 음식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식물을 먹으면 오라가 안 겹치네요. 물론 겹칩니다. 그러는데 풀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식물은. 그래서 식물은 대략 2시간에서 한 3일 정도 같으면 되게 풀리고 자기 오라화가 됩니다. 근데 뱀을 한 마리 구렁이, 능사 큰 걸 하나 딱 잡아먹으면 몇 년 정도 가느냐? 몇 년 정도 동업을 해야 하느냐? 대략 70년은 해야 합니다. 자, 70년 동안 자기하고 구렁이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악셀레이터를 탁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구렁이나 멧돼지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길을 연구해 보면. 그걸 보통 사람은 모릅니다. 멧돼지 그 단백질도 있고 뭐가 있고 비타민도 있고 그 좋아. 그것만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동물식하고 식물식 그리고 업 이게 대단히 중요하니까 왜 업이 틀림없이 적용이 되느냐 하면은 우주 자체가 하나의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 공간상으로 각인을 합니다. 각인. 색에 넣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간에 어떤 행위를 하면은 공간에 고스란히 그 에너지체가 남습니다. 그것이 스태틱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움직이면서 고스란히 메모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아까 난자와 정자가 부딪히는 그 순간에 그 에너지 파동과 동기 감응을 한 그 홀령이 결국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 홀령이 결국 전생을 전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왜 기억을 하느냐? 육체도 없는데 머리도 없는데 에너지 파동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 남성의 정액을 받습니다. 정액을. 남성의 정액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전극을 이렇게 꼽습니다. 전극을 이렇게 꼽아가지고 A, B 이렇게 남바링을 해서 요 B라는 사람을 몇백 킬로, 아주 수백 킬로 먼 거리에 두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자극을 주는 겁니다. 약하게 딱 자극을 주니까 A와 C와 D는
바늘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는데 비유 바늘만 꼼질합니다. 그 몇백 킬로 밖에서 자기 그 정액에 있는 그 신호만 이 사람이 꼼질할 때 여기도 꼼질한다 이거죠. 같은 시간에. 결국 이것과는 본질적으로 같다. 동기 감흥이다. 그래서 자기 직계 좀비속은 동기 감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죽은 사람 묘를 이렇게 씁니다. 묘를 썼는데 그 묘 쓰는 사람이 소위 수맥이 흐르는 데를 썼거나 또는 명당에다가 이렇게 썼거나 이런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과는 평소에 정을 많이 주고받거나 직계 좀비속이거나 서로 원한이 있거나 은혜를 입었거나 이런 관계는 에너지 끈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불편하면은 밑에 수맥이 흐른다든가 옆에 어떤 에너지가 혼란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불편하면은 산 사람이 불편합니다. 왜 그러느냐? 에너지 끈 때문에 그렇다. 인연들 때문에. 동기 감흥을 한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명당에 좋은 에너지를 받으면은 사는 사람이 편코 힘이 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잘 됩니다. 화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득도 실도 조금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거처가 있어야 할 거예요. 거처. 요 죽는 사람은 혼령이 같은 기운에 있는 혼령과 모이기 때문에. 자, 이런 동기감흥입니다. 아까 그 종과 구리 광산, 이건 동기감흥이죠. 그 다음에 정액과 그 해당되는 사람, 동기감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동기감흥은 어떤 물건이 있을 때 눈독을 들이면 동기감흥이 됩니다. 아, 저 물건 내가 가져야 했는데 언제 내가 저걸 훔쳐야겠는데 이 생각을 늘 하면은 그 물건과 자기가 동기감흥을 합니다. 그런 물건을 다른 사람이 사가면은 안 좋습니다. 그 물건이 왜냐? 동기감흥이 돼서 이 사람 생각대로 거기에 작동을 합니다. 공간상으로. 그걸 사람들이 모르죠. 무조건 좋은 건 그냥 사놓고 뭐 그러는데 작물 많이 사죠. 작물 전부 눈독 들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해로운 것이 작물 쓰는 겁니다. 작물. 그 다음에 놈이 많이 얕은 고뇌가 있는 그러한 물건들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기감흥 때문에 그렇다. 동기감흥을 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은 거짓이란 건 없고 허황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도 머릿속에서 그 어떤 이상한 것을 생각을 하면은 공간상으로 구조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음속에서라도 항상 선량하고 정직하고 정도고 이런 걸 생각함으로써 비로소 공간 구조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요즘 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지만은 어떤 카페 같은 거 밤에 나이트클럽 할지 이상하니 그냥 메뚜기를 솥속에서 튀기듯이 그냥 이상한 춤을 추고 그러죠. 그런 분위기에 계속 있으면은 자기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계몽이 필요하고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